지금 이통구주제로 있고 왕은 젊은 그 국왕이 지금 통치 중에 있습니다. 저희하고 외교 관계가 이제 좀 수교가 돼 있고요. 사실은 북한하고 관계가 과거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 국왕이 키누비드 시절에 이제 그 북한으로 피신을 가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현재는 상당한 캄보디아 근로자가 한국에서 근로하는 부분도 있고 또 외국인 결혼으로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제의 특징은 아무래도 이제 농업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점이 되고요. 제조업 부분이 아직 많이 미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로 봐서는 거의 농업의 70% 이상이 종사하고 있고요. 저기 제조업에는 거의 대부분 공제 부분으로 해서 아직은 각종 산업이 이제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DP의 현황은 아까 저기 상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위기 이후에 7% 가량의 이제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동남아에서도 베트남도 6% 이런 식으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있는 좀 괜찮은 성장 수치에는 있다 이렇게 보아줄 수 있겠습니다. 캄보디아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석유공제, 농산업, 건설업, 관광업 쪽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석유공정은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가장 많은 그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는데 농업하고 인원이 겹치고 농번기가 되면 이 인원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일을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에 베트남 호치민 그리고 방콕 태국의 방콕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집가나 상승 이런 거를 바라보고 조금 건설붐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거품이라는 이 경고는 당국에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게 이제 거품이 아직 꺼지진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관광 부분은 시엔리에 쪽에 있는 앙코르와트 관광자원을 이용한 이제 관광이 있고 중국인 관광객이 점점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에서도 직항편 통해서 많이 가고들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제 분야가 있고 농산업 그리고 서비스 건설업 분야가 있는데 이슈들이 이제 최근에 있습니다만 그 마지막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이야기했습니다. 캄보디아 수출입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자체에 말하자면 평지밖에 없기 때문에 오뎅지, 채소, 감자라든지 시금치 이런 것조차도 이제 없고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 수입이 되고 제가 있었던 당시까지만 해도 신선 우유가 없어서 태국에서 저수가 없었기 때문에 태국에서 우유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외산 물품들이 캄보디아에 들어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낮은 GDP를 통해서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캄보디아가 이제 수출하고 있는 거는 이제 GSP 관세 특혜를 이용해서 이제 미국 쪽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조금 제재에 관한 부분이 생겨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EU 관련해서도 EU의 관세가 철폐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관세가 지금부터 올해부터 한 3년간 다시 잠시 이제 생길 예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슈는 사실은 이제 그 많은 개방이 이제 되어 있긴 하지만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닫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세안 통합이 이제 거의 10년이 되어갑니다만 점점 열리고 있는 상황 같은 건 있고요. 중국과의 이제 무역 투자 의존도는 훨씬 더 많이 늘어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의 수출 분야 동향은 거의 이제 봉제 관련 이제 원부자재가 가고 거기서 이제 만들어져서 해외로 수출되는 부분이 가장 많다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그 캄보디아 자체에서 한국의 각종 물산을 수입해서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역량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중국의 가장 큰 교육 상대국이 되겠고요. 태국에서 많은 물산이 들어오고 있고 베트남에서도 식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캄보디아의 뭐 가능성이라고 하면은 젊은 인구 부부 그리고 저가 임금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만 2014년에 제가 이제 최초 부임했을 때 그 임금이 80불에서 100불이 월 최저임금 이제 월 공제 노동자 최저임금 부분이 월 80불에서 100불이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160불, 170불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상당히 좀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내수 시장 성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내수 성장 자체는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변화를 이제 하고 있다고는 하나 의연하게 이제 2012년도에도 이제 이 녹색이 이제 텍스타일 봉접인데 2017년도 이 경향이 뭐 줄어들 게 아니라 더더욱이나 그렇다. 특히 뭐 방글라데시가 경제가 약해지면서 오히려 이제 캄보디아가 더 심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임금국과 비교한 이제 그 최저임금 수준인데요. 캄보디아가 지금 현재는 뭐 낮습니다. 그 베트남에 비해서도 뭐 낮은 걸로 나옵니다만 사실은 생산성이 매우 좀 낮습니다. 교육 수준과 그 저기 근로의욕 그리고 이제 근로자세 이 부분이 베트남보다 좀 낮아서요. 그 고용 생산성은 많이 좀 떨어지는 거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캄보디아 공장 관련해서는 뭐 저기 많은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한국계도 일부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기 베트남은 공산공 국가고 캄보디아는 그래도 이제 일본이 원조를 해서 그 투자 체제를 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국인 투자가 그 자국 내에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서 돈만 쓰고 사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게는 만들어놨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기꾼 그리고 많은 사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그 상황도 조금 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도 자체는 있습니다. 긍정적 요인은 이렇게 일단 있고요. 이제 문화 자체는 조금 이 마이홈을 가지려는 붐도 조금 있고 이렇게 좀 나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한류 같은 영향이 있어서 한국에 대한 이제 선호도 좀 있고 또 저기 1차 다음에 2차 제조업이 매우 약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외에 이제 그 3차 산업 쪽에 기반이 되는 뭐 핀테크라든지 뭐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상황은 또 생각보다는 조금 진전이 되어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뭐 상당히 그 국제기구에서 나타냈듯이 캄보디아가 저기 국가 투명도 바로 이제 그 부패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낮다. 이렇게 뭐 베트남, 뭐 라오스, 미얀마 이제 주변국과 이제 비교해도 조금 낮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상당히 조금 문제는 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프린트아웃된 자료 지금 부정적 영향 이 부분이 그 용량 관계로 좀 줄어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제가 이제 강의 끝나면은 저기 명함을 저기 교환을 드릴 테니까 말씀 주시면 전체 파일을 좀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또 아까 또 말씀 이제 또 본장님께서 해주셨지만 캄보디아에 대한 그 저기 잘못된 이해와 투자 때문에 많은 사건과 피해를 많이 당하세요.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잘 아셔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하고 꼭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지금 인근국에 비해서 인프라가 지금 안 가려있고요. 물 비용이 높습니다. 운송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산에 이제 오감이 쉽지 않은 면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수출이든 수입이든 모두 다 이제 과외 비용이 들고 철도가 지금 안 깔려 있습니다. 안 깔려 있는데 회복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과거
이후에 이제 좀 복잡하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이제 손으로 물레집 같이 이렇게 저어갖고 이제 있는 철기를 좀 다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전력도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 전력 공유율 제가 있었던 2017년까지는 자급률이 40% 정도였습니다. 그 말은 이제 시골에 가면은 저기 태양열을 이제 낮에 이제 판넬로 받았고 저기 그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했다가 집에 가서 그냥 구렁불 켜고 있는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컴퓨터, 프론트엔드 모든 컴퓨터에는 UPS 장치, 전력 안정화 장치가 달려 있었고요. 수시로 꺼질 때 그거를 이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력을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국가에서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돈마저도 비싸고 비싼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이제 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정서적 계획들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실제 이루어질지는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경제구역 부분이 좀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저 부분은 이제 토지나 공장을 이제 가질 수는 없고 이제 50년, 70년 이렇게 이제 조차를 하는 시스템도 있고 그 시스템 외에서 이제 공장 부지를 가졌다가 그 권리를 다른 곳에 이제 넘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거래가 좀 되고 있고 여기에서 낮은 임금, 저임금을 이용한 이제 사업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FEZ 자체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제 그 큰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사설로 이제 공장 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캄보디아에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이제 CDC를 통해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치들을 많이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고 맞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법인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에서 이제 CDC 승인을 받고 나면은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찾아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한국의 투자가 캄보디아에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고 무게로 봐서도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제 많은 부분은 2008년 그 이전에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일본의 투자가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압도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ODA나 이제 ETF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사실은 돈 버는 방법을 이제 부동산과 땅 투자, 저기 공장, 농장 이쪽으로 하고 계신데 많은 애로사항과 손해 그리고 문제점이 이제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투자 현황이고요. 제대로 이제 캄보디아에 우리 대기업이나 똑바로 들어간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삼성, LG, 현대 이런 것들도 그냥 태국이나 이제 동남아 이제 그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디비전을 해서 캄보디아에 이제 물건만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계 자본은 여기가 들어가서 살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는 전혀 모르겠으나 짓고 올리고 있고 여기에 이제 중국계 부자들이 한 층을 돌이쳐서 이제 산다든지 한 라인을 돌이쳐서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에 대한 이제 중국계 자금의 파킹머니가 예상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좀 민감한 상황인데 작년에 저희 캄보디아 의회가 100% 집권당이 되면서 미국에서는 그 관세 및 여러 가지 이제 그 혜택에 관한 부분은 비민주국가로 이렇게 봐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에 있는 게 2008년도에 새로 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EU에서는 지금 현재 쌀을 캄보디아만 하는 거 아니고 캄보디아 미얀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캄보디아가 누리고 있는 GSP 최빈국 혜택에 대해서는 베트남이 누리고 있던 최빈국 혜택이 1,500불, 국민소득이 1,500불 정도가 될 때 없어져 버렸다는 걸 상기하시면 사실 캄보디아도 지금 1,200불 수준에서 조금 있으면 사라질 그런 혜택일 수도 있다. 점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현재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캄보디아의 투자, 특히 이제 토지 투자, 공장 투자 관련해서는 매우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토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캄보디아는 khmer 룰즈 때 그리고 저희 베트남이 지배를 받으면서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정유를 해서 쓰는 개념으로 있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를 하는 게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 타이틀, 하드 타이틀, 엘멘트 타이틀 이런 타이틀 제도들이 있습니다만 각각의 장단점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회하는 방법으로 현지 이제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에서는 이종 국적을 취득으로 완전하게 대사관이 인지를 하는 순간 한국 국적을 박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하고자만 하면은 그 캄보디아 국적을 획득한 사람들이 이제 분기마다 이렇게 관보에 이제 이름이 올라옵니다. 그거 관보 10년씩 이렇게 모아서 리스트업을 하면은 우리 정부가 바로 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결국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의 예를 드릴게요. 캄보디아의 유일한 카지노 이제 호텔 건물이 있습니다. 나가 호텔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가 생기기 전에 우선 투자 협상 LOI가 한 20개 정도 돌아다녔습니다. 돈 얼마를 유치해서 오면은 어쩌고저쩌고 아무개 당신과 우선 협상을 해서 이제 캄보디아 카지노 호텔 사업 영역권을 주겠다라는 LOI입니다. 그게 똑같은 게 20장 정도가 돌아다닙니다. 한국에서 10명 정도 다녔습니다. 그게 돼서 결국 된 데는 다른 쪽 이제 한국인이 아닌 다른 쪽이 이제 되는데요. 그게 이제 캄보디아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한국의 LOI를 맺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가진 겁니다. 뭘 가지냐? 돈이 마련이 되면은 우선 협상자가 된다. 영문 그걸 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돈을 투자받으면서 다닌 겁니다. 물론 그게 안 됐죠. 안 되고 나서는 한국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항공비, 비행경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제 써지고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고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더 모아줬어야지 이 사업을 성공했는데 못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런 예가 상당히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농산업에 이제 투자를 한 이제 기업들이 많이들 계신데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 그리고 지금 이제 열심히 분수 중인 기업이 많이 계십니다. 애로점은 하나가 캄보디아 인구는 1,500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소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검역소가 필요한데 검역소를 설치할 비용이나 이런 것도 캄보디아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신중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이고요.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캄보디아에 직접 가셔서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그리고 캄보디아 포트라 그리고 코이카 그리고 여러 기관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한인회 캄보디아 농산인협회 캄농회 그리고 캄보디아 경제협회 이렇게 단체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반드시 제3, 제4 물어보시고 확인적으로 거친 후에 투자를 나서줘야 된다는 점 말씀입니다. 차라리 정확하지 않으시면은 그냥 돈을 들고 가셔서 캄보디아 은행에 그냥 입금해서 예금하시면 됩니다. 캄보디아 그거는 제가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지금 현재 달러 표시 이제 1년 정기 예금 이율이 8%입니다. 한국계 기업, 한국계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맡기셔도 4.5% 줍니다. 달러 표시입니다.
캄보디아 화폐 표제가 아니고요. 달러로 해서 8%, 4.5%를 드립니다. 한국의 부동산, 한국의 기업이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하러 오시다가 투자 안 하고 투자처 못 찾아서 그냥 저희 은행에 넣어놓으신 분들 10년 만에 2배, 3배 되셨습니다. 되십니까? 안 하고 계시면 옛날에는 금융위기 끝나자마자 12%씩 줬거든요. 분명히 투자를 하시는 분은 개인 스스로의 선택이신데 반드시 여러 가지 요소를 살펴보시고 긍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만 귀가 현혹되시면 절대 안 되시고 여러 가지 보다리를 다 둘러보시고 상의를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점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예. 첫 번째 강연 포트라 김현건 차장님을 통해서 캄보디아 경제 산업의 투자 시장이라는 주제로 흥미로운 강연까지 들어봤습니다.